네, 우리 삼프로TV 멤버십을 통해서 또 우리 이명록 교수님의 강의 내용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엔터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엔터 혹시 관심이 좀 있으실까요, 우리 선생님? 그럼요. 요즘 워낙 핫한 이슈도 있고 또 이 핫한 이슈가 단순한 어떤 산업 동향뿐만이 아니라 네. 거버넌스나 어떤 지배구조 문제하고도 또 맞물리다 보니까 네.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음. 또 이건 뭐 우리가 싸움 구경은 또 재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민한 이슈도 있고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한번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자료를 보실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BS 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대고 인사하세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우린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요? 아니 네. 지금 네. 엔터가 이런 격변의 시기에 놓여 있는데 네. 왜 이제야 나온 거예요? 이제야 불러주셨으니까. 이제야 저희가 불렀나요? 너무나 네. 죄송하네요. 네. 제가 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농담입니다. 네. 저희가 연락을 늦게 드렸군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또 지금 최근에 막 하이브 엄청 또 이 SM 갖고 막 싸우고 SM 또 이전에 또 이슈도 좀 있었고요. 네네네. 난 왜 안 오시나 안 지나서나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역시 오늘 안진아 위원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안진아 위원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이브죠? 아닌데요? 아니지? 저는 엔터 전반을 다 골고루 보고 있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네. 이슈를 다 골고루 대응을 하고 아주 있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들어서 이 SM 관련 뉴스가 계속 하루하루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모습을 또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2월 한 달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요. 네네. 이 뉴스가 사실 2월 7일에 SM 이제 카카오 제3자 유증이랑 12발행 인수를 통해서 이제 지분을 매입을 한다라는 뉴스가 네. 먼저 나왔고 네, 맞아요. 곧이어서 이제 전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 프로듀서 분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또 바로 뒤이어서 내시면서 약간 좀 그때부터 약간 신호탄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리포트를 낸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을 때 뭐 섹터를 여하를 막론하고 주가는 일단 상승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SM 인수권은 엔터 담당자로서 2년 반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이 SM의 지분을 전 그 프로듀서 이수만 선생님 지분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뭐 여론 뭐 거론되었던 거는 이제 CJ ENM 뭐 카카오 엔터가 이제 네네네네네. 거론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났다라고 네네. 저는 보고 있었고 네. 그 전에 이미 카카오 엔터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 ENM이 가져갈 거냐 뭐 카카오 엔터가 뭐 가져갈 거냐 했을 당시에 뭐 저는 미디어도 커버를 하고 있어서 ENM은 알고 있지만 카카오 엔터는 따로 제가 또 뭐 차트도 한번 그려보고 공시도 한번 봐보고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일단 좀 분석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리포트를 이제 SM 13만 원으로 TP를 기존에 9만 원에서 상향해서 냈고 근데 2월 10일 날 또 하이브가 갑자기 이제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25%까지 지분을 확보를 하겠다. 네. 그래서 뭐 최대 주주의 14%, 14. 몇 프로 뭐 약 그렇게 보시면 되고 14.5% 그리고 뭐 25%까지 하면 공개 매수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39.8%까지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 1대 주주로서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그림이 그려졌죠. 네. 그래서 그게 2월 10일이었고요. 타임라인이. 그 이후로 이제 SM 경영진 이사 측의 이제 IR가 뭐 실적 시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이브 SM 뭐 실적 시즌 컴콜 뭐 듣고 공개 매수 기간 동안 이제 주가가 바로 이제 9만 원대에서 12만 원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SM의 이런 지분 매입 경쟁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뭐 세 가지 그 타임라인 네네. 계속 네. 얘기하면서 우리 질문 안 받을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켰네요. 왜 자꾸 혼자 얘기하고 네, 끝내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랑 네. 하이브가 네. SM을 꼭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양사 모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더 간절한지를 보면 네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대충 감이 올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양쪽은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단순히 인수 가격으로만 보기에는 이게 음. 약간 어쨌든 똑같은 하나 뭐 쉽게 비유하면 물건은 똑같은데 본질의 가치는 똑같은데 뭐 경매 같잖아요. 뭐 내가 12, 내가 15, 내가 18 막 이렇게 네네네. 부르는 게 그래서 이게 약간 의미 없는 치킨 게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상 막 뭐 이렇게 정말 투명하게 막 그런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뭐 이런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막 정착화되지 않은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좀 있었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러한 거를 봤을 때 단순히 뭐 가격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각 사업 부적으로 이제 SM 엔터를 가져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예요? 뭐 어떤 거?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보시면 이제 그림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네. 그림 5번 카카오 엔터 종속기업 표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보시면 네. 표로 정리해 놓은 거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림 5번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일단은 엔터 쪽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엔터가 네. 약하다고요? 네, 엔터인데 그러니까 카카오 뭐 엔터인데 엔터가 네, 약해요? 이름은 엔터지만 이제 뭐 드라마 컨텐츠, 영화 만드는 제작사, 그리고 뭐 모델 에이전시, 뭐 광고 기획사, 그리고 다들 뭐 잘 아시는 뭐 피코마라든지 웹툰 쪽 굉장히 강하잖아요. 카카오 네. 페이지. 진짜 엔터테인먼트가 네, 그래서 없군요. 엔터가 있긴 있어요. 뭐 저희 몬스타엑스나 아이브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스타쉽 엔터 그리고 IUC 소속되어 있는 네네. 네,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네 안테나도 이제 카카오 엔터로 들어갔고요. 아, 그래서 네, 그렇죠, 밑에 그렇죠.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상장하면 뭐 네, 초대박 약간 엔터 쪽에 이제 모든 컨텐츠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K-팝이 굉장히 글로벌리 코로나 기점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이러한 좀 주요 IP라고 하나요? 뭐 이러한 것들이 다른 이런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 웬만한 모든 배우분들 뭐 영화 유명한 제작사 뭐 이런 원천 IP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웹툰 웹소설 다 가지고 있는데 엔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 보니까 네. SM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무후무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만약에 매물이 업계 나오는 게.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순위로 우리가 만약에 매각해서 네. 본다라면 네. 어느 정도다라고 우리가 지금 카카오 엔터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뭐 저는 이게 한 3순위다, 4순위다 뭐 이런. 그게 좀 구분이 사업 쉽지는 분야가 않겠지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네. 예전에 이제 SM 엔터가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설이 나왔을 때 ENN과 카카오 엔터가 오히려 이제 SM 인수 욕구가 강했던 게 네네. ENN 같은 경우도 사실 미디어 컨텐츠 제작 베이스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 뭐 드라마 만들고 그리고 뭐 OTT 채널도 가지고 있고 종편 채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카카오 엔터도 그렇고 CJ ENM도 그렇고 엔터가 이런 드라마나 뭐 미디어 컨텐츠 제작 역량 대비 둘 다 약간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네네. 갖춰지면 좀 완전체이기 때문에 수요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었고 상장을 카카오 엔터가 하게 된다면 사업 부분적으로 피어 그룹은 저는 그냥 엔터 본연에서 출발하는 엔터사보다는 그런 ENM이나 뭐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피어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 사이즈로만 보면은 사실은 뭐 하이브가 가장 일단은 높고요. 그다음 ENM도 좀 많이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2조 원대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는 제가 이제 혼자 이제 밸류를 해봤을 때는 뭐 14조에서 15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15조? 네, 그래서 하이브가 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뭐 하이브도 한 11조, 12조 원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 사이즈로만 보면은 하이브랑 좀 견조할 만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터사에서 엔터를 이제 뭐 엔터사 그 시총 단위가 큰 기업들이 많이 나와줄수록 산업이 커지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네. 피코마는 일본의 독립법인 없이 그냥 그 한국 카카오 엔터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최근 거를 업데이트를 디테일하게 안 해서 네. 그건 추후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확하지 않아서 또 말씀드렸다가 그럼요. 악플 다시니까 아주 그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네, 네. 뭐 확인되지 않는 거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저 상장을 하게 되면 10한 4, 5조 정도가 아마 가격이 되지 않을까. 제가 계산에 의하면. 추정하기로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네네. 카카오 엔터가 노리고 원하는 어떤 시너지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네, 것 엔터 같고. 쪽이 보강이 되면 네네네. 일단은 네.
근데 그 엔터가 네. 그 아이브가 그 장원영 씨 있는 데인가요? 네네네. 스타쉽 엔터 소속. 아, 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네. 네. 거기면 그 최고 아닙니까? 아 그렇죠. 굉장히 걸그룹들이 아이브, 네. 지난해부터 음반 판매량 굉장히 잘 하고 아이브, 있고요. 일본에서도 인기 많지 않나요? 네, 일본에서도 네. 많고 이제 걸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뭐 트와이스도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선주문량이 거의 170만 장 이상 판매하면서 네. 거의 웬만한 보이그룹들 더블 밀리언 수준까지도 올라온 상황이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다 잘해 그럼 주죠. 뭐 저는 뭐 충분히 아, 네, 아이브 장원영 씨 있는 데잖아요. 네, 네, 뭐 그룹은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하이브하고 카카오 쪽에서는 네. 약간은 사활을 걸어가는 느낌이 네. 이제 조금씩 보여지고는 네. 있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까먹은. 예. 그 카카오는 그런 이유고. 네, 하이브 아, 쪽도 하이브는- 이제 들어가 하이브, 있어요. 하이브. 하이브는 뭐예요? 엔터 쪽에서 본업을 네. 일단 출발을 하고 있고 그 아티스트 IP를 가지고 여러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엔터가 메인이라면 이제 아티스트 IP를 가지고 뭐 컨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뭐 드라마나 뭐 웹툰 웹소설로 이제 만들어서 기획한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뭐 게임 뭐 이런 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사업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나 이제 작년 6월 13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기점으로 이제 BTS가 이제 그룹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는 소식 발표 이후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아, 실제로 이렇게 돼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그룹의 단일 의존도가 기존에는 90%까지 있었던 건 맞지만 이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이 선전을 해주면서 의존도는 아마 60에서 65%까지는 내려왔을 거다라고. BTS에 대한 의존도. 네, 네. 근데 TXT. 네, 뭐 TXT, 뭐 세븐틴, 뭐 세븐틴. 뉴진스, 르세라핌, 뭐 걸그룹, 아, 보이그룹들이 뉴진스 잘 나가요. 네, 그래서 많이들 이제 활약을 해주시면서 이번 실적 발표 때도 그걸 숫자로 또 증명을 해 보였죠. 근데 또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너무 이제 깊숙이 박혀 있다 보니까 SM을 인수를 했을 때는 그런 단일 IP의 의존도를 그리고 더 낮출 수 있다. 낮출 수가 아, 있고 네네. 어쨌거나 좀 아쉬운 부분은 콘서트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3분기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아, 투어를 그것도 그렇군요. 할 수가 있는데 네. 단일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투어가 사실 가장 마진도 많이 남고 투어를 했을 때 이런 간접 매출도 다 동반해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GPU와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사실 어느 정도 팬덤 수준만 갖춰지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앨범이나 뭐 MD 굿즈 판매나 근데 여기서 가장 GP 마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낼 수 있는 게 콘서트예요. 근데 콘서트는 뭐겠어요? 약간 모객수잖아요. 얼마나 네, 인기 그렇죠. 있고 그리고 뭐 스테디움급을 하냐, 뭐 돔 사이즈를 하냐, 뭐 아레나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소극장 수익이 하냐. 달라지는데 네.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막 월드 투어를 BTS가 뛸 수 있었고 뭐 그 전에 뭐 LA나 라스베가스에서 했을 때 회당 매출이 아유. 200억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이제 아티스트들이 바로 이제 월드 투어를 뛰고 계시는데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지금 8월까지 추가 공연이 앵콜 공연이 잡혔고 150만 명 모객수 이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가장 크고요. 대만에 네. 대만 가잖아요. 네. 그 안표 1,700만 원. 아, 네. 뉴스 나왔잖아요. 네, 네.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네. 아티스트 IP가 좀 더 다양하게 확장이 되면 투어를 또 뛸 수 있는 여러 IP를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글로벌리 이제 K-팝이 확장되는 이제 중요한 기점에 저는 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산업을 분석할 때. 근데 이게 인기가 언제까지 사실 유지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노출도를 다 같이 좀 높여야 된다.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SM의 그런 보이그룹들 뭐 NCT라든지 뭐 에스파나 뭐 걸그룹 다들 이제 IP는 훌륭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네. 네, 글로벌리 좀 진출시켜서 이제 K-팝을 점점 넓혀 나가고 싶은 그런 SM에 근데 공연 가능한 네. 돔 뭐 이런 데서 공연 가능한 저 플레이어들이 누구 있죠? 일단 저는 NCT를 NCT.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NCT는 주로 중국하고
그러니까 SM이 원래 좀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미국, 일본이 중심이라면 네. SM은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 뭐 동남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가 합쳐지면 있네. 글로벌리 시장이 더 지역적으로도 넓혀지는 게 그러네요. 있고 제가 좀 SM을 분석했을 때 아쉬웠던 점은 아티스트 IP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근데 엔터 사업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거의 음반 음원이 80%예요. 근데 음반 음원은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는 산업은 아니고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는데도 네, 그 마진이 많이 남진 않고 단가가 일단 콘서트 티켓보다는 월등히 좀 저렴하기 아니 때문에 음원은 사실 네. 원가라는 게 그 맨 처음 제작할 때 그거 들고 말고는 없잖아요. 스트리밍으로 다 듣는데 사람들이. 그럼 스트리밍으로 들으면 스트리밍 사한테 좋겠죠, 사실은. 네, 이익이. 네. 엔터사는 그렇게 많이 안 가는군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콘서트를 일단 해야 된다. 하면 또 MD 굿즈도 팔리고 또 요즘 유튜브로 하면 그게 또 컨텐츠로도 이어지고 인기가 많으면 또 막 요즘 유행하는 뭐 글로벌 앰베서더 이런 걸로 선정이 되면 또 광고 출연료도 또 급증하게 되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구조긴 하거든요. 블랙핑크의 그 제니인가? 네, 네. 네. 그 뭐지 샤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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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뭐 연속 막 광고 계속 나온다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광고 모델이랑 엠보서더는 뭔 차이인 거예요? 그게 좀 이것도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니 이분은 이제 샤넬의 글로벌 앰베서더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샤넬의 그 뉴진스 민지라는 분은 이제 샤넬 코리아의 이제 모델.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다르시. 범위가 또 이렇게 네. 좁혀지는 아, 네. 민지가 그 네, 우리 안진아 연구원 좀 닮은 그 친구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 친구 아닌가? 앞을 달릴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안 지난데요. 네. 민감하셔서. 네. 이게 더 무서워요. 네. 네. 네, 뉴진스. 네. 죄송합니다. 비슷해서. 저거 뉴진스 뭐 거의 이모 뻘인데.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엠버서더 글로벌 엠버서더가 있고 또 지역 엠버서더 따로 지역별로도 있군요. 있고 또 아. 이걸 또 디테일하게 들어오면 카테고리가 뭐 전체 대표도 있고 뭐 뷰티 뭐 아니면 의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지금 실적에 굉장히 좀 기여를 많이 그것도 하고 매출에 있어요. 꽤 영향을 줘요. 네, 이번에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 출연료가 분기별로 봤을 때 보통 150억에서 300억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거의 798억 789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광고 모델이나 팬덤이 이제 글로벌리 확장되면 그게 영향력도 되게 크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매출 확장에 또 기여도가 되는 부분들이 뭐 양측의 이런 뭐 기대 효과라든지 네. 노리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네. 들어봤는데 이제 매일매일 지금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진짜 칼 끝잡기인지 네. 어디까지 갈 건지도 궁금하지만 사실 시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양측에 얼마나 시간이 지금 주어진 건지도 조금 아. 궁금하고 그걸 또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아야 그렇죠, 이거 SM을 계속 봐야 되는 건지 하이브의 반등 시점을 봐야 되는 건지 조금 투자자들이 헷갈려할 것 같은데 네. 장기화로 갈 수도 있는 스토리인가요? 지금 이 일단 상황이? 저는 2월 28일에 일단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영업일 기준으로 28일까지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단은 12만 원 이상의 종가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 수포로 좀 돌아갔고 그거는 수포로 들어갔고 네, 3월 1일에 좀 쉬었다가 네. 다시 시작된 게 2차전이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네네네. 15만 원에 또 제시를 하면서 네. 어제부터 또 다시 SM의 주가는 바로 15만 원 근처로 이제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주총이 3월 31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또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주총까지 이슈는 네, 살아있다. 그리고 공개 매수는 카카오 측에서 이제 공개 매수를 공시를 하셨을 때 3월 7일에서 26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6일까지는 어쨌든 이게 공개 매수 그 또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은 안 움직이고 현재 제시한 가격은 15만 원, 네, 그 카카오 엔터는 그렇게 내세웠지만 이제 대항으로 뭐 하이브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항으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면 또 변동 가능성이 또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날짜 타임라인으로 여쭤보셔서 이제 대답을 드리자면 26일까지는 어쨌든 공개 그렇군요. 매수 기간이 걸려져 있고 또 이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31일에 네, 주총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사회 선출이 뭐 카카오 SM 경영진이 추천한 분들은 11명의 후보가 있고요. 네네네. 이제 하이브 측에서 이제 추천하신 분들은 7명 정도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주주 구성을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국민연금 뭐
뭐 네네네네. KB 자산, 뭐 컴투스 이런 주요 굵직한 주주들? 주요 네. 주주 제외하면 거의 소액 주주가 음. 뭐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소액 주주들의 이제 표심을 또 결국에는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이브와 뭐 그리고 SM 모두 다 뭐 소액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뭐 사이트를 개설한다든지 진짜 그런 뭐 네, 서류를 막 보낸다든지 막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양사가 치열하게 네. 네. 드라마를 찍는군요. 저도 완전히. 네, 그래서 영화 한 하루하루 편인데요. 또 어떻게 뭐 대응을 하고 패를 보이고 또 어떤 패를 낼지 이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양쪽 다 돈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공시 기준이랑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감사 보고서가 나온 곳도 있고 아직 안 네네. 나온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 이제 카카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 엔터는 이제 연초에 그 사우디로부터 투자 받은 거 6천억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 기간 6천억 해서 한 1조 2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기업이 아마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유증해서 뭐 카카오한테 넘긴다 뭐 이러한 것도 처음부터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를 제가 아직 그게 안 나왔거든요. 감사 보고서.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이제 다트에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랑 단기금융 상품만 포함해서 4조 5천억 정도 있고요. 네네. 돈은 굉장히 유동성은 풍부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1조 뭐 항상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는 늘 이제 갖고 있거든요. 현금성 네네네. 포함해서 단기 유동 자산으로. 근데 여기서 뭐 좀 많이 묻혀지긴 했지만 SM 공개 매수할 때 QC미디어 홀딩스라고 또 미국의 레이블을 3천억 주고 또 지분을 100% 매입을 했어요. 언제요? 그 같은 날 2월 10일에.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미국에 작년에 4월 달에 21년도 4월인가요? 네, 그때 22년도 4월인가. 아무튼 4월 달에 이타카홀딩스 인수했을 때 네, 그때처럼 비슷하게 미국의 이제 레이블이고요. 힙합 레이블이고요. 3천억 들여서 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지분 매입을 4,200억 정도 했기 때문에 한 7,200억 정도를 썼거든요. 그러면은 뭐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이제 차입이라든지 앞으로 또 들어올 영업 현금 흐름 활동을 보면 하이브도 한 1조 2천억 뭐 카카오 엔터랑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돈 모자라서 못 살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돈이 그 정도 또 충분하면 더 베팅 근데 뭐 그만큼 이제 뭐 사업적인 시너지가 효과가 크다고 있는지. 생각을 하니까 뭐 돈보다는 사실은 그런 미래 뭐 사업을 키워 나가고 뭐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의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지금 좋을 것 SM 시총이 얼마죠? 대략? SM 같은 경우 저 오늘 종가가 아니 뭐 그 정확하지 않더라도 뭐 대략 뭐 한 15만 원 올랐으니 15만 원 정도 됐으니까 한 3조 좀 넘었겠네요. 3조? 네. 그럼 뭐 25%뭐 30% 산다고 쳐봐야 뭐 한 1조 안쪽이면 충분히 사겠네 그죠? 네, 제가 이제 시장에서 거론됐을 때가 3조에서 4조 정도였거든요. SM 시총. 그래서 이제 전 이수만 최대 주주 지분 뭐 20% 정도 가져온다. 이제 러프하게 이제 계산해 보면 뭐 12만 원에서 16만 8천 원인데요. 그러니까 3조에서 4조 사이 뭐 3조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네네네네. 그 정도는 뭐 양쪽이 둘 다 돈 없어서 못 사는 일은 없을 거고 대신 이제 만약에 한쪽이 어쨌든 이기게 될 테니까 이게 인수하지 못하는 쪽은 그 사실만으로도 좀 타격이 꽤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닌가? 일단은 지금 현재 네.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4,500억 정도를 일단 지분 매입에 쓴 상황인 거고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대 주주인 건데 뭐 안정적으로 만약 공개 매수를 이제 카카오엔터가 성공을 하게 되면 40%까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4,500억을 쓰고 1대 주주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좀 있고요. 뭐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 추가적으로 더 SM 지분 매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주수로 계산하면은 한
못해도 500만 주 이상은 사야 되거든요. 550에서 600만 주 사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15만 원으로 이제 계산을 해 보면 15만 원 했을 때는 8,700억, 그리고 16만 원 했을 때는 9,280억, 19만 원 하면 1.1조, 그리고 맥시멈 20만 원이다 하면 이게 1조 1,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조 2천이고 카카오 엔터가 지금 지분 40%까지 가져오는데 쓰는 게 1조 2,500억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 하단은 15만 원이 일단 지지가 됐고 뭐 계산하면 20만 원까지 나오긴 하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SM 이렇게 되면 너무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이고 네네네. 지금 하이브가 18만 원 오늘 아마 깼을 거예요. 많이 네네네.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하이브를 넘어선 SM의 주가는 좀 너무 버블이 좀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가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SM 인수하면 SM의 계열사 엄청 많잖아요.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카카오 엔터 쪽에서는 어떻게 하실지는 네, 그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SM 네. 있고 SM 저 CNC인가? 네. 그거는 CNC 있고요. 표 개통도 네, 표 어차피 3번? 네. 네. SM 인수시 했을 때 이제 네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해놨는데요. 네, SM 엔터, SM CNC, 키리스트. 뭐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 이제 가져오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네. 디어유, 라이프 디자인 그룹. 네. 상장사만 6개, 비상장이 34개가 되네요. 네, 근데 좀 정리할 게 아마 많을 거예요, SM 같은 경우는. 그래서 후속 작업은 그게 결정된 다음에 아마 뭐 상황에 따라서 하이브나 뭐 카카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 사업부에 맞게끔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그것까진 디테일하게 아직 뭐 공표된 게 없기 네, 때문에. 요 아마 글씨가 좀 안 보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거 좀 저희 시청자분들 좀 다운받아 보셔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 네. 리포트에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업로드를 좀 해놓을 테니까 네. 그거 혹시 글씨 좀 작아서 안 보이신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저희가 하이브 SM 얘기만 너무 해서 JYP랑 YG가 좀 섭섭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니, 사실 네. 지금의 이런 상황을 YG나 뭐 네. JYP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좀 약간 궁금해요. 즐길 것 같아.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가져가면 나머지 하나는 또 뭐 최근에 우리- 실적 나오면서 체크해 보셨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용히 다 엔터주들은 정말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치고 그, 잘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JYP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네네. 그리고 저의 탑픽은 원래 하이브였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세컨 픽은 이제 YG를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연초 대비 30%나 올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들 이제 모르시겠지만 이 이슈에 묻혀서 그래서 지금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고 있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리오프닝에 따른 이제 콘서트가 공연. 네, 본격적으로 이제 붙으면서 매출이라든지 마진의 업사이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YG 같은 경우는 또 1월 1일부터 좀 들썩했었죠, 주가가. 그때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신인 그룹이 또 이제 데뷔하는 영상이 연초부터 이제 첫 거래부터 네. 어디예요? 베이비몬스터. YG요. YG. 네, 그래서 7년 만에 블랙핑크 이후 이제 신인 그룹을 처음으로 이제 또 데뷔를 앞두고 있어서 보통은 이제 엔터 본업으로 봤을 때 신인 그룹의 기대감, 뭐 그리고 주력 아티스트의 컴백 이런 것들을 앞두고 주가는 또 좋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애기 괴물 뭐 이런 거예요? 뭐 애기 개물. 네, 베이비몬스터. 네, 어.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시장에서는 좀 베이비몬스터 좀 크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옵니까? 일단은 요즘 그 코로나 기점으로 바뀐 네. 게 K-팝이 글로벌리 나갈 수 있었던 게 유튜브라는 플랫폼 그리고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플랫폼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예전에 뭐 신인 아티스트가 데뷔하거나 뭐 주력 아티스트 컴백하면 막 음악 방송에서 이제 국내 한정으로 컴백하거나 선보이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공개예요. 유튜브에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선보이는 거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인지도를 높이고 그런 다음에 앨범을 출시를 해야 앨범의 선주문량, 판매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베이비몬스터는 티저 영상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연습 동영상이라든지 뭐 브이로그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독자 수가 1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미. 근데 그래서 데뷔했을 때 파급력은 또 상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데뷔. 원래도 그 저희 엠넷에 뭐 말씀하신 그 아이즈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장원영 님. 아이즈원 아니고 아이브입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아이즈원에서 이제 아이브로 이제 장원영 님이 이제 데뷔해서 활동을 그래요?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이제 TV에서 그렇게 뭐 비춰지고 지금도 엠넷에 보이즈 플래닛이라고 네.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춰진 다음에 데뷔를 하게 되면 일단 팬덤을 구축하고 데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좋죠. 그냥 바로 이제 신인 데뷔. 그러니까 뉴진스는 뭐 얼마 만에 본전 뽑았더라. 뉴진스는 여기 팝업 스토어 그때 여기 3%도 제가 가져와서 홍보했을 때 이해를 못 하셨는데 네네네. 네, 그런 천 쪼가리 주머니 왜 이게 25,000원이냐고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아니 천조가리. 그랬어요. 내가 천조가리까지 했나요? 여기 팝업 스토어에서 요즘에 그런 것들 굿즈예요. 네, 굿즈. 굿즈. 네. 네. 천조가리는 맞아요, 이런 3만 거. 원이라는 거예요. 네. 굿즈 그때 산 거 아직도 와. 있는데 거기서 또 인지도를 네네. 높였죠 이거. 네. 아, 그래서, 아, 그런 과정들이 또 있군요. 그러면서 이게 또 마케팅에 효과가 됐고 그런 다음에 앨범을 냈죠. 야, 뉴진스는 하여튼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모든 역사상 이제 아티스트의 기록을 다 뭐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요? 아니, 그 네? 뉴진스가 본인이 뭐 아티스트 아니잖아. 요즘은 네. 뭐 애널리스트잖아. 네, 그쵸. 네. 연구원님 자료에서도 예전에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엔터애널 분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요즘은 신인이 따로 신인 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냥 딱 데뷔하다 데뷔와 동시에 그냥 바로 파급력이 너무 이제 네네. 좋다 보니까 사실 이거 정상적인 부분이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 팝업을 갔을 때 이거는 좀 되겠다라는 게 느껴졌던 게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시는데 대부분 다 여성 팬분들이었거든요. 네. 그게 좀 맞아, 신기했어요. 뉴진스. 그때 네, 그래서 맞아. 어쨌거나 팬덤에서 실질적으로 지출까지 이어지는 그 팬덤은 이제 여성의 이런 소비자 팬덤을 어떻게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이 그룹들이 굉장히 좀 소속사 입장에서는 더 수익이 되기 때문에 뭐 네. 콘서트 가고 뭐 사고 앨범 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고 이제 보통은 걸그룹은 남성 팬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걸그룹 대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걸그룹도 보이그룹 못지않게 수익 창출의 기여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여성 팬분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닮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어하고 이러면서 그게 또 광고 모델 섭외까지 또 이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판도가 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뉴진스는 해외에서도 인기 많아요? 네 글로벌 특히 미국에서 인기 많고요. 뉴진스가? 네, 저도 그게 처음에는 약간 한국 정서에 더 맞는 노래 아닌가?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근데 미국에서도 빌보드 차트라든지 뭐 애플 뮤직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스트리밍에서도 다 이제 순위권 안에 들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 글로벌리 인기가 이제 K-팝의 위상이 이 정도로 높아졌구나. 저도 좀 되게 신기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신인인데 또 글로벌리 이렇게 인지도가 높게끔 또 자리를 매김을 했기 때문에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새 또 다른 데 얘기하다 다시 또 하이브로 돌아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하잖아요. 네. 이거 뉴진스도 하이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하이브 안에 이제 어도어라는 이제 레이블입니다. 어두워. 네. 자, 그럼 JYP. 네, JYP도 네.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거의 뭐 8만 원 넘었나요? 네. 네네. 근데 일단은 또 트와이스 컴백이 기다려지고 있고 오늘 이제 뉴스 아침에 제가 올렸는데 아까 뭐 좀 전에 언급 드렸지만 170만 장까지 판매를 한 건 저도 트와이스가? 네, 선주문 양만. 그래서 아마 활동 기간에 누적되는 걸로 보면 더블 밀리언 기록하지 않을까 싶고요. 트와이스는 저 재계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안 됐습니까?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트와이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 거는 블랙핑크고요. 네. 네. 트와이스도 데뷔한 지는 2015년에 했으니까요. 트와이스가 네. 보통 7년이죠, 아닌가? 보통은 네 그래서 트와이스는 제가 한 거 지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다가오는 거는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 거는 블랙핑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트와이스가 지금 170만 장 네. 선주문. 네. 일본 쪽이 강하죠, 트와이스는. 일본도 강하고 미국도 이번에 그
스테디움급에서 투어를 한다고 이제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뭐 K-팝 걸그룹 최초로 뭐 돔 스테디움급. 그래서 보니까 제가 BTS랑 똑같은 곳에서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국도 뭐 잠실 주경기장, 뭐 고척돔 스카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이트가. 그래서 그래서 미국도 이제 LA의 소파이라든지 굉장히 좀 돔 투어로 유명한 그런 구장에서 하는 걸 보고 아 이만큼 또 팬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구나 해서 되게 놀라운 부분이 트와이스가 있어서. 네. 미국에서 BTS가 했던 그 경기장에서 한다 이거죠? 네, 근데 또 이제 무대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모객 수는 달라질 수 있어서 뭐 일단 사이트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고 전체 모객 수가 또 얼마가 될지는 또 추후에 팔로우업을 해서 네, 업데이트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들었던 뭐 이거 SM 이슈뿐만이 아니라 네. 엔터 다 전반은 좋아요. 리오프닝에 대한 그 수혜주예요. 훈풍은 계속적으로 네. 되는 네. 것 같고 상반기에는 여러 좋은 긍정적인 숫자들을 조금 많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네. 투자자들은 어떤 뉴스를 조금 따라가야 아 저런 뉴스 나오면은 숫자 좀 나오겠는데 이렇게 좀 캐치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주력 아티스트의 컴백 그리고 콘서트 라인업 보시면 좋을 것 콘서트가 같아요. 가장 네. 중요하다. 콘서트는 제가 이제 아무리 뭐 요즘 AI다, 뭐 메타버스 아이돌이다, 뭐 네네. 챗 GPT 이런 기술들이 발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과적으로 엔터 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이런 뭐 문화나 이런 경험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나 경험을 이제 창출해서 선사하는 경험은 사실 숫자로 매기는 것도 어렵지만 그만큼 파급력도 굉장히 대단하고 아무리 그런 기술이 발달해도 이런 정서적인 교감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대체할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나중에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아티스트의 이런 주력 아티스트 컴백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를 누가 더 이제 잘 이렇게 개발을 해서 글로벌리 이끌어 가느냐 그리고 콘서트 뭐 이런 것들 뭐 엔터 본업에 이제 모멘텀에 집중하면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앨범 판매량도 판매량인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보세요. 네, 그게 거기 더 인기를 정확해요. 바로 알려주는. 글로벌리 지표니까요. 그래서 음.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를 보시면 이제 월별로 어느 아티스트가 더 빠르게 늦는지 그리고 그 해당 아티스트가 어느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혹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각 보이그룹 혹은 걸그룹 간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개성들이 그러니까 팀 내 개성은 오히려 있는데 네, 팀 간 개성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팀, 뭐, 팀 내에서 이제 각 멤버들의 아. 개성은 다 살아 있는데 네, 이 팀 저 팀 저 팀을 보면 얘네가 비슷비슷? 걔네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뭐 비슷한 퍼포먼스나 어떤 비슷한 음악 색깔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들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네. 혹시 그런 느낌까지는 아직 없습니까? 아, 팀들의 약간 색깔이 너무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네. 그래도 SM이면 또 어떤 SM의 느낌 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YG 거 있었죠. 약간 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저는 YG는 약간 힙합 전문 베이스 네, 레이블이고 SM 뭐 그런 거죠. 뭐 네. SM 상이다, 뭐 JYP 그렇죠. 상이다. 네. JYP는 막 걸그룹 되게 막 깜찍하고 깜찍귀염하고 약간 뭐 이런 거. 귀염발랄한 느낌이 네. 많고 이제 뭐 SM 같은 경우는 뭐 청초하고 예쁘고 뭐 잘생기고 막 이런 아이돌 그룹들 배출해내고 그런 음악적인 색깔은 그 여전히 다 있어요?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존중해 줘야지만 다양한 그룹들이 나와서 더 이렇게 시장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게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뭐 물건 찍어내서 팔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본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본인의 개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누가 더 잘 이끌어내고 두드러지게 하느냐 그리고 그걸 누가 더 서포트 해주냐의 역할은 레이블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막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될 거예요 아마도.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네. 부분이 그 네. SM 관련돼서 네. 결국 이슈는 결국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날 네.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회사 대 회사가 같이 합쳐지게 되는 상황이 네. 1+1이 돼서 2가 되거나 3이 되면 사실 상관이 좋은데. 없는데 1+1이 그냥 네. 1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과거에는 간혹 있었거든요. 네. 어떤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네. 어떤 핵심 인력들이 나간다던가 네. 이렇게 되면 사실 합병 효과가 희석되면서 네. 사실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은 네. 있게 되는데 네. 연구원님이 느끼시기에는 이번 상황에 그 다음에 그런 스토리도 전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은 뭐 기우인지. 일단 누가 됐든 간에 음. 인수를 하면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플러스다. 제가 봤을 네. 때는 이제 뭐 하이브는 엔터 본업적인 측면에서 일단 라인업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도 다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골고루 가져가고 뭐 겹치는 부분은 뭐 본업이 겹쳐서 뭐 상쇄될 수도 있다 막 이런 그런 정도? 일부의 이제 뭐 시각이 있지만 그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합쳐진다고 해서 강요가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하이브도 원래는 빅히트로 이제 상장을 했지만 사명을 바꾸고 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전 지주사처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밑에 산하 레이블 9개로 두고 더 잘 됐고 JYP도 사실 실적이 개선이 되고 이렇게까지 좀 더 같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그 1인 프로듀서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 각자의 그런 개성들을 좀 존중해주는 프로듀싱 체제, 멀티 프로듀싱이라고 하죠. 그 많이 이제 언급이 되었던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다양성을 이제 가져가는 쪽이 훨씬 더 수익성을 하기에는 좋다라는 게 하이브와 JYP를 통해서 이미 시장에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이거를 가져왔을 때 잠식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려는 좀 없고 카카오 쪽에서 만약 가져간다면 부족한 사업 부분을 플러스하는 부분이니까 카카오 엔터 쪽에서도 역시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다. 그래서 두 회사가 이렇게 좀 그토록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를 보게 된 건 또 처음이고 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애널리스트 하는 동안에 좀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죠. 네. 그렇네요. 네. 재밌죠. 공부도 되고 네. 네. 저도 겪으면서 네. 하여튼 뭐 오늘 이런저런 거 여쭤봤는데 네. 뭐 댓글에 보니까 또 우리 샤넬 그, 또 네. 그 엠버서더를 네. 제니 말고 우리 네. 안진아 위원으로 하는 게 어떠냐 아우.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이 있네요. 네. 연락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안진아 위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자, 이 지금 엔터가 굉장히 지금 격변기입니다. 네, 요 변화가 있을 때 꼭 저희가 연락을 드려야 오지 마시고 먼저 연락 주세요. 나오고 싶다고 연락.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나요? 네, 언제나 저희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번호 있으시죠? 없는데요. 작가님한테 네,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진아 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